그리고 오늘 12회 변시 민사 기록형 이제 강평했는데 제가 기록형 답안 전부 다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답안은 뭐 교수님 실명을 거론하는 건 교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정확한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무부에서 제시한 채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만든 답안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99.99%고 오늘 채점 강평했는데도 다들 납득하고 자인하고 인정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답안이 가장 정확한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집의 변식 기준. 그래서 해설하면서도 다들 뭐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다들 이제 받아들이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강평 들으실 수 있으면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게 좋고 질문은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모범 답안 보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해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모도 다 나눠드렸으니까 스터디 하실 때 이거 활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법 OT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하셔야 되니까 한 10분 내로 하고 제가 또 조금 사제의 말씀을 드릴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상법 보면은 제가 드디어 이제 박사가 됐습니다. 한 줄 넣기 참 힘들었네요. 됐고 다음에 이제 일정 관련해서 보면 이제 7월 5일부터인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목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상법은 원래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공지된 건 6회지만 제가 작년 해보니까 6회 할 수가 없어요. 공부량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 어수법이 이제 전면적으로 출제되는 시점에서 6회는 도저히 부족해서 7회로 늘렸습니다. 7회로 늘리면서 대신 일정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6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 육모 기간으로 조금 체력이 조금 회복된다라고 봐서 7월 5일부터 보면 5, 6, 7, 8이에요. 수목, 금, 토 다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이 다 있고 다음에 그 다음 주 월화하고 수요일 날 쉬겠습니다. 월화, 목 이렇게 시험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3페이지 강의 진도를 보시면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3페이지 보시면 강의 진도가 상총이랑 상행위를 첫날에 하고요. 다음 둘째 날 어수법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어수가 25점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배점만 보면 정확하게 4분의 1 정도 공부량을 할당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져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록형 반드시 보겠습니다. 상법 할 때는 기록형 반드시 볼게요. 여러분이 기록형 보는 게 상법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올해 12회 변시에서도 제가 뭐 강평하면서 다 했던 얘기지만 상법 57조 1, 2항이 출제됐고 매매대금 관련해서 피고 주진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12회 변시 민기록에서 가장 어려운 건 피고 주진이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이민국 전징성 뒷부문의 박성현 부분이 아니었어요. 실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건 주진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시험 출제를 교수님들이 참 잘한 게 계쟁물이 총 4개였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계쟁물은 매우 평이했어요. 근데 그걸 전반부에 배치하지 않고 뒤에 배치했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걸 앞에 배치한 겁니다. 이거는 13회 변시에서도 유효할 수 있어요. 여러분 13회 분명 요즘 변시 트렌드상 계쟁물 관련해서 딱딱 쪼개져서 나오잖아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 뒤에 거부터 푸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12회 변시는 더더욱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계쟁물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계쟁물이 쉬웠지만 학생들이 잘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13회 변시에서도 여러분이 봐서 너무 첫 번째, 두 번째 계쟁물의 양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면 오히려 사실 변시 역사상 맨 마지막 계쟁물이 가장 쉬웠어요. 저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순서대로 풀다 보니까 마지막 계쟁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난이도로 봤을 때는 마지막 계쟁물이 난이도가 가장 역대로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특히 상법은 회사 기록형을 푸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실체법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처럼 숙성될 수 있는 기간이 상법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민법은 처음 공부하고 마지막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성의 기간이 있지만 상법은 굉장히 속성으로 단기로 하기 때문에 실체법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기록형 문제를 풀면 구체화하면서 오히려 쉽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상법 자체가 워낙 합리적인 과목이고 이성적인 과목이고 상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돼요. 민법과 달리 법적 안정성과 철학적 관점이 크지 않습니다. 상사, 실체법적, 합리적 추구가 가장 우선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하면 상당히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징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일정이 특이하다는 걸 미리 공지하고 점을 OT한 거예요. 그래서 수목, 금토 바로 진행하고 쭉 하면 월화하고 수요일 날씨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법 3에서 4 넘어갈 때 공부량이 많거든요. 이건 제가 학원 측한테 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 부장님께서는 학생들 스터디 일정도 있고 해서 좀 꼬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하셨는데 스터디보다는 상법 공부할 때 상법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잖아요. 스터디 한번 다음 주 밀려서 한 주 밀려서 해도 되지만 회사법 요때 놓치면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부량이 많아요. 특히 기관 1 선택형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기관 1 그래서 기관 1에서 기관 2 넘어갈 때 자금 조달 부분도 120페이지 가량 되거든요. 이걸 연이어 붙어 있으면 그냥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촬영에서 원장님이랑 얘기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정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료형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수목, 금, 토 요때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그 다음 주 월, 화, 목이 뭐 무지묵지합니다. 사실 사례 공부량이. 근데 아시다시피 시험 출제가 회사법 3, 4 기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나왔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요일 날을 휴식일로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OT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1페이지 돌아오시면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수요일 날부터 7월 14일 금요일까지 한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목요일 날 7월 6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는 특이하게 수요일을 휴식일로 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금요일 날은 강평만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기록형을 웬만해서 볼 거예요. 웬만해서 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원래 일수는 50점이지만 민법 민소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거의 100점이죠. 그래서 사례 기록 합치면 그래서 80에서 100점 정도 보시면 되고 강평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최대한 12시 조금 넘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형은 해당 진도 범위 내에서 출제하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출제풀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례 기록 제가 다 보면 거의 표준 편차가 나와요. 합산 성적 나오면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한두 문제 내가 아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1등 할 수 없습니다. 선사기 다 하면 거의 표준 편차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록형 시험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은 유니온 교재 활용해서 하겠고 당연히 수정 출제할게요. 민법 민소법처럼 변별력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 출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D페이지 4 해가지고 이제 사례 기록형 문제 힘들어도 채점하고 다음에 성적 이맘때 성적 되게 예민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최고 고득점은 송구스럽지만 항상 의외로 나왔어요. 사실 작년 최고 고득점은 K2에서 나왔어요. 민사 사례 340점 나왔습니다. 민사 기록 340점 작년 K2 학생이었는데 이제 당연히 법무법인 취업했고 그 친구의 특성은 K2 앞에서 항상 학생들 남학생 담배 필 때 그 친구는 판례를 이렇게 소리 내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점수 확인하자마자 저한테 전화했어요. 자기도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항상 K2에서 근데 원탑은 아니었어요. 그냥 항상 30% 아슬아슬 나왔지만 최선을 다했고 최고 점수는 작년 점수 고득점 테미스가 아니에요. K2에서 나왔어요. K2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는 정말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줬거든. 그래서 최고 저점이 나왔고 바로 취업되더라고요. 좀 좋은데 잘 됐어요.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굳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찾아도 와서 검사하더랬는데 본인이 잘한 거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처럼 그냥 점수가 나오던 안 나오던 그냥 주물주물 외우면서 판례 외우고 하더니 최고점이 나왔어요. 민사 기록 340점 나왔어요. 굉장히 잘했어.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개별 면담 신청 이렇게 하면 되고 7번 이제 선택 과목 관련해서 보면 이제 환경법 이거는 다음 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했는데 그 공지 관련해서 잠깐 빠르게 말씀드리면 문자로 갔겠지만 다들 또 공부하시다 바쁘면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은 이제 책 지금 다 넘겼어요. 지금 찍고 있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쯤은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환경법 제가 다 분석해 봤는데 작년에 매우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법상, 사법성, 구제수당, 거저주는 문제 80점짜리 나왔고, 그다음에 개별 환경법 조문 찾는 문제로 해서 160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거고, 근데 민재실 교재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질문이 많다는 건 메일로 10개 이상 받은 거예요. 메일로 10개 이상. 한두 개 받은 걸로 질문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10개 이상 받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지한 겁니다. 그래서 민재실 교재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민재실 1권이 전체 품절인데, 구매 가능하도록 이 인근 한울문화사 거기에 제가 실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의 노트는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자 다 뭐 PDF 파일 잘 공유해서 잘 하시니까 민기록 연습책도 오늘 주말에 이제 탈거할 예정이라서 그것도 민재실 교재 강의할 때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송구스러운 말씀 3번입니다. 국제거래법인데 사실 어제 원장님이랑 1시간 넘게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한 2, 3주 정도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 이제 학위 논문 쓰느라고 좀 체력이 방전된 상태고 국어까지 네가 하면 우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2순환, 3순환, 그다음에 파이널 할 때 제가 채점을 하루에 300개 정도 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K2 템스 통합 진행이라서 아시다시피 채점을 제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에게 분담하고 하다 보면 점수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학생들 실력을 제가 정확하게 보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한 번도 제가 강의하는 걸 막으신 적이 없는데 진지하게 저의 과로사를 염두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되면 너희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 하면서 예, 저를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 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송구스럽지만 국제거래법 강의는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욕심내서 하고 싶었는데 어제 원장님이랑 이거랑 전 2시간 넘게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오늘 얘기도 하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좀 쉬어줘라. 지금 체력을 비충해야 우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3순환, 그다음에 파이널 주말 기록 특강할 때 네가 지치지 않고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국어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게 5점에서 10점이라고 보면 네가 2순환한테 3순환한테 정말 퍼져서 강의 진행을 못하면 학생들한테 점수 로스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원장님 한 50점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얘기하다가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기대를 걸고 국거까지 같이 하려고 한 친구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 뭐 기존 강사님들 교재를 활용해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좀 죄송하고 욕심내고 싶었는데도 원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도 6년차 강사인데 원장님 말씀이 틀렸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네가 퍼질 것 같다. 그래서 정영석 변호사 메꾸는 것도 너무 힘들다. 몇 가지 퍼지면 문 닫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쉬어라. 그래서 뭐 쉬는 것도 아니지만 요새 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순환 문제 열심히 만들고 대신에 민사할 때 창작 문제 열심히 하고 마지막 1월 초까지 같이 이렇게 민사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어 부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변시는 제 기록형 문제 아주 잘 됐고 다음 뭐 사례 선택형 있으니까 육모 때 아무래도 12회 변시를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 그 부분에서 본인이 뭘 부족한지를 방향성을 잡고 특히 기록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평 시간에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요즘 야 반도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적도가 높아졌어요. 기록형 문제의 집적도가 옛날 같으면 하나 물을 걸 지금은 3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변제 충당 문제도 옛날 같으면 477조 1항 하나 물어봤어요. 변제기가 도래했느냐 도래하지 않았느냐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게 내지는 변제이익이 많으냐 안 많으냐로 충당할 수 있게 내지는 변제이익이 먼저 도래했느냐였다면 12회 변시는 변제 충당이 3개 나왔어요. 3개. 그러니까 비용이자 먼저 하고 다음에 477조 2호 판단해주고 그 다음 3호까지 이렇게 중첩적으로 충족하다 보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물도 평이하게 나왔지만 옛날에는 양수금 청구 하나 물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양수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묻는 거. 그러니까
요건 사실을 기본적으로 한 3-4개를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왜? 양수금 청구의 일단 연대보증 채무의 요건 사실은 주채무의 존재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입니다. 이 2개는 적어야 돼요. 근데 양수금 청구의 요건 사실은 뭐죠? 양도 채권의 존재, 채권 양도 및 대항 요건 구비잖아요. 이 2개를 동시에 섞어서 출제한 거예요. 오늘 주진이 관련된 청구가. 그러니까 기본 요건 사실을 2개를 섞으면서 항변에서 변제 충당도 3개를 물어보니까 수험생한테 걸리는 로딩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7회 변시 합격자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민기록 문제를 풀었잖아요. 6, 8, 15 풀었는데 올해 변시가 어려웠던 건 소속물이 특이해서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그럴 땐 소속물이 특이했습니다. 9회 변시처럼 가단법 물을 때는 소속물이 특이했어요. 근데 올해는 소속물은 매우 편이했어요. 그런데 그 기존의 소속물을 한 2-3개 정도를 압축하고 항변도 옛날에 하나 물을 걸 2개, 3개를 합축해서 묻고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은 많이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출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12회 변시는 기본에 충실한 민기록 출제였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육모 기간에 저랑 환경법 공부하시는 분 환경법 공부하셔도 되고 그래서 환경법 단톡방은 환경법 수업 끝난 다음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법 만약에 또 수업 안 들으시는 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단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제 이메일로 본인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하면 다음 주 환경법이니까 그 다음 주 주말부터 운영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같이 카톡방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모 때 아무리 좀 쉬시는 거 좋지만 쉬시더라도 12회 변시 3-4기 정도는 풀어보시면서 공부 방향성을 점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부분은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실망이 크신 분들은 저 찾아와가지고 밥을 사달라고 하시면 맛있는 밥을 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